안녕하세요. 해적의 게임 창고입니다. 오늘은 루터 슈터의 근본 보더랜드 4 리뷰로 찾아왔습니다. 사실 저는 FPS 장르를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닌데요. 그런데도 이 게임은 특유의 카툰 렌더링 그래픽과 예측할 수 없는 스토리 때문에 한 번쯤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저 같은 생초보도 보더랜드 특유의 텐션과 전투에 적응할 수 있을지 리뷰를 통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역시 보더랜드 특유의 독보적인 아트 스타일입니다. 단순히 카툰 렌더링 그래픽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선이 강조된 독특한 질감과 거친 색감 덕분에 마치 움직이는 그래픽 노블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맵 곳곳의 디테일들도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황량한 느낌과 거대한 구조물과 같은 다양한 오브젝트들이 카이로스의 분위기를 잘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미션을 진행하다가도 잠깐 멈춰서 주변을 둘러보게 되는 순간들이 꽤 있었습니다. 단순히 전투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 이 세계를 돌아다니는 재미도 느낄 수 있는 필드라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보더랜드 4에서는 시리즈에 꽤 큰 변화도 생겼습니다. 먼저 그래픽은 얼리얼 엔진 5로 제작되면서 필드 규모와 디테일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됐는데요. 배경 풍경이 훨씬 웅장하게 느껴졌습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변화는 심리스 오픈월드 구조입니다. 기존에는 지역 이동 시 로딩이 있었지만 이번 작품에서는 로딩 없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하나의 거대한 세계를 탐험하는 느낌이 훨씬 강해졌습니다. 이번 작품의 무대는 수천 년간 숨겨져 있던 행성 카이로스입니다. 플레이어는 이 행성을 지배하는 미스터리한 빌런 타임키퍼에 맞서 싸우게 되는데요. 타임키퍼는 자신의 교단으로 절대 권력을 휘두릅니다.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궁금해지는 설정이지 않나요?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은 바로 한국어 풀더빙입니다. 오픈월드 게임을 하다보면 자막을 읽느라 화면의 연출을 놓치는 경우가 많죠. 엘리베이터는 바로 이쪽이야. 하지만 보더랜드 4는 성우분들의 연기가 더해지면서 가자. 여기서 나가는 거야. 화면에 집중하면서도 스토리를 자연스럽게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캐릭터들의 개성 넘치는 대사들과 일단 핫도그 좀 먹어. 저기 이것들은 배터리잖아. 블랙 코미디 스타일의 대사들이 하지만 사용은 방송으로 중요하라고! 오르드 나이트와 이리듐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활용하면 보더랜드 특유의 유쾌한 분위기를 더욱 잘 살려줍니다. 그리고 이 풀더빙의 장점은 전투 상황에서도 크게 느껴졌습니다. 표정은 뭐야? 오늘 왜 그렇게 했어? 내지고 싶어? 적들이 굉장히 거침없고 공격적인 말투로 계속 도발을 하는데요. 대사나 연기 톤이 워낙 과격하다 보니까 마치 실제로 적들이 주변에서 소리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여기서 답이 안 나와. 이건 같이 이동할래? 그래서 전투를 하다 보면 생각보다 상황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느껴지고 몰입이 잘 됩니다. 특히 플레이어 캐릭터의 체력이 낮아졌을 때 나오는 소리도 리얼하게 표현돼 있어서 정신없는 전투 상황을 더 긴박하게 만들어주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몰입돼서 살짝 무섭다는 느낌까지 들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전투의 긴장감을 잘 살려주는 요소였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전투는 어땠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게임은 정말 타격감 만점입니다. 특히 초반 보스나 적이 몰려오는 전투 구간에서는 압도적인 물량 공세 때문에 손에 땀이 나기도 하는데요. 기본적인 총기만 사용해서 적을 하나씩 빠르게 처리해 나가는 과정이 꽤 짜릿합니다. 적들의 움직임도 꽤 빠른 편이라 계속 이동하면서 싸워야 해서 전투가 생각보다 더 긴장감 있게 진행되더라고요. 또 보더랜드 특유의 세컨드 윈드 시스템 덕분에 쓰러질 것 같은 순간에도 적을 처치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어서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전투가 이어집니다.
존나 볼트쟁이. FPS에 익숙하지 않은 저도 생각보다 빠르게 전투의 재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더랜드 하면 역시 총기 파밍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같은 총처럼 보여도 속성이나 발사 방식이 전부 달라서 새로운 무기를 얻을 때마다 전투 스타일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전투를 하다 보면 단순히 적을 처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무기를 쓰느냐에 따라 플레이 느낌이 달라지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플레이해 보면서 느낀 보더랜드 4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정신없이 몰아치는 전투의 재미였습니다. 적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상황에서 다양한 총기를 바꿔가며 싸우다 보면 폭발, 총성, 캐릭터들의 거친 대사까지 모든 요소가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보더랜드 특유의 휘몰아치는 전투 분위기를 잘 만들어냅니다. 여기에 보더랜드 시리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수많은 총기 파밍 요소도 강력합니다. 게임을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종류의 무기가 계속 등장하는데요. 같은 총처럼 보여도 발사 방식이나 속성이 조금씩 달라서 전투 방식이 자연스럽게 달라지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적을 처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무기를 발견하느냐 자체가 하나의 즐거움이 됩니다. 또한 이번 작품은 새로운 행성 카이로스를 배경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는데요. 보더랜드 특유의 과장된 유머와 거친 분위기가 여전히 살아있어서 스토리를 따라가는 과정도 꽤 재밌었습니다. 특히 캐릭터들의 거침없는 대사나 과장된 연출 덕분에 게임 전체가 하나의 유쾌한 액션 영화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투 중에 들리는 캐릭터들의 거친 연기나 대사들도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적들이 계속 소리를 지르며 공격해 오거나 체력이 낮아졌을 때 들리는 숨소리 같은 요소들이 전투 상황을 더 긴박하게 만들어주는데요. 덕분에 전투가 단순한 총싸움이 아니라 정신없이 몰입하게 되는 경험으로 느껴졌습니다. 정리해보면 보더랜드4는 시리즈 특유의 스타일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환경과 이야기로 확장된 작품이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카툰풍의 독특한 아트 스타일과 정신없이 몰아치는 전투, 그리고 다양한 총기를 수집하는 재미까지 보더랜드 시리즈가 왜 오랫동안 사랑받아 왔는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게임이었습니다. 루터 슈터 장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플레이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꼭 플레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력 추천입니다. 오늘 준비한 보더랜드4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맵 곳곳에 숨겨진 요소나 다양한 무기 조합 같은 재미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도 직접 플레이하면서 보더랜드만의 매력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